자, 오늘 이제 4월 5일입니다. 자, 저희 라이브 방송 시청하신 분들께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컴퓨터 오늘따라 좀 말썽을 부려가지고 저희가 이 라이브 도중에 화면이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클립도 따로 제작을 해서 지금 이 편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이 4월 5일입니다. 이 텍사스 상대 시범 경기에 8번 타자 2루수로 또 김하성 선수 선발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4타수 2안타 4타점. 하나는 3루타인데 적시타로 연결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3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2회 1사부터 이제 3루타 뽑아내면서 기분 좋게 시작한 김하성 선수인데 3회 때에도 이제 두 번째 타석 바깥쪽 패스트볼을 밀어 때려서 중견수 뒤쪽에 또 3런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네, JC 메카시의 94마일짜리 패스트볼이었는데 그걸 밀어서 담장을 넘겼으니까 패스트볼 대응 능력도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패스트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홈런이 미국 진출 이후에 시범 경기에서 때려낸 첫 번째 홈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홈런을 때려내지 못했었는데 올 시즌에 드디어 첫 번째 홈런을 때려낸 김하성 선수이고요. 네. 시범 경기 성적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시범 경기 성적도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또 이제 깔아드리도록 할 텐데 이 아브람스 선수 같은 경우와 이제 좀 경쟁자다. 언론에서도 좀 이렇게 조명을 했었던 아브람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샌디에고의 제일 뭐 유명한 탑 유망주잖아요. 그런 그렇죠. 선수다 보니까 뭐 경쟁 구도가 마련됐을 때 조금 이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어느덧 지금 성적 보니까 김하성 선수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브람스가 뭐 시범 경기 데뷔하고 나서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었지만 이후에 살짝 침체기가 있었던 반면에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 시범 경기가 지날수록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현지 팬들도 이 아브라함스 선수를 오프닝 데이 로스터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러면은 지금 타티스 선수도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도 조금 못해줘야지 아브라함스가 로스터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서로 두 선수가 모두 잘하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스도 지금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두 맞아요. 팀에 있어서는 최상의 결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타석에서 달라진 점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시범 경기 초반에는 레그킥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패스볼 타이밍을 맞추는 과정에서 토탭으로 변경을 해서 뭐 간신히 공을 맞추려고 하는 스윙을 했다면 지금 시범 경기에서는 스윙도 굉장히 호쾌하게 돌리고 있고요. 레그킥도 다시 하면서 타구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서도 오늘 경기 뭐 93할 패스트볼의 타이밍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이 장타력 향상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올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김하성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패스볼 네. 대응 능력이었는데요. 184타석에서 XWOBA 그러니까 기대 WOBA가 2할 7푼 6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타구 속도 같은 경우에도 85.5마일에 그쳤는데 네. 메이저리그 평균이 타구 속도가 90마일 부근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XWOBA 같은 경우에도 출루율 스케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3할을 넘어야지 이제 평균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하성 같은 경우에는 3할에도 채 못 미쳤으니까 그렇죠. 출루율이 3할을 못 넘긴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볼 상대 이 타석에서의 생산성이 정말 처참했다라는 뜻이고 맞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WOVA가 2할 9푼 이하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하면은 좀 안 좋은 것이냐 2할 9푼 이하면은 이 워포 처참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김하성 선수는 2할 7푼 6리였으니까 지난 시즌에 이 분명한 약점은 역시 패스트볼에 대한 대응이 안 됐었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5마일 이상 패스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뭐 타율이 1할대로 떨어졌으니까 정말 심각했죠. 네. 사실 이 메이저리그에서 패스트볼 못 치면서 성공한 선수 드물고 패스트볼만 잘 쳐도 성공하는 선수는 꽤 많이 있었잖아요. 추신수 선수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겠죠.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패스볼 통산 타율은 3할이 넘는 반면에 대부분의 변화구를 상대로 한 타율은 1할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신수 선수가 1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 패스볼만 잘 쳐도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투수들이 상대 타자를 이 승부를 할 때
변화구만 던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패스트볼을 사이사이에 섞어서 던져야 되는데 그런 패스트볼이 존 안에 들어왔을 때 놓치지 않는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박병호 선수가 초반에만 잘했었던 이유도 역시 이 패스트볼에 대한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당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하성이 밝힌 달라진 이유, 이제 스타뉴스의 이상희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나왔었는데요. 무슨 내용을 하던가요? 일단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야구장 내에서나 밖에서 개인 생활이나 모든 것이 편해져가지고 타석에서도 여유가 좀 생겼다라는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꼽았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거, 이 스프링 캠프가 열리기 전인 2월 초 캘리포니아 조금 일찍 출국을 그렇죠. 했잖아요. 김하성 선수는 캘리포니아에서 강정호 선수와 함께 운동했던 것도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메이저리그 패스볼 킬러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5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패스볼 상대 XWOBA가 4할 3리였으니까 김하성 선수에 비해서 진짜 월등하게 높았고요. 타구 속도 역시 92.6마일이 평균이었습니다. 네네. 패스볼 상대로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죠. 2016 시즌에도 XWOBA가 4할 7리, 타구 속도도 91.3마일이니까 정말 뭐 패스트볼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공략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케일에서도 이게 4할이 넘으면 엑설런트 등급이에요. 최고 등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에게 배운 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은 타석에서의 접근법에서도 할 수 있다.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6 시즌, 그러니까 데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레그킥을 자제하고 토탭을 하면서 타이밍을 맞췄었지만 네네네. 이후 정규 시즌 중간에 다시 레그킥을 시작하면서 패스볼 상대로 장타력도 선보였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이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2015 시즌 이 중반부터 이게 딱 몸에 익었다고 한다면 김하성 선수는 사실 지난해 좀 시행착오를 겪는 시즌이 한 시즌이나 좀 됐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뭐 만 26세 접어든 선수잖아요. 젊은 선수이다 보니까 뭐 대응을 이제부터 좀 쌓으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발전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젊은 남아있다는 선수다.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데 가봐도 김하성은 이제 패스트볼 안 돼가지고 뭐 안 되겠네요. 패스트볼은 뭐 나아지지 않는다. 패스트볼 대응 능력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까지 이제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래도 김하성 선수가 점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바뀐 원인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이제 스프링 캠프는 막바지를 접어들었죠. 얼마 안 있으면 개막인 상황에서 개막전 유격수는 아직 반멜빈 감독이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관련 질문을 던져도 항상 뭐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격수로는 일단 뭐 김하성 선수가 조금은 앞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 어쨌든 수비적인 면에서 유격수 포지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시범 경기 성적도 발전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마도 김하성 선수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고, 에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야수 훈련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외야 출전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김하성 선수도 아직까지 뭐 개막전 출전 여부라든지 포지션 얘기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개막 하루 전쯤이나 돼야 아마 들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수범 경기에서의 모습, 그리고 어쨌든 김하성 선수는 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수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스는 이제 마이너리그에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하성 선수가 조금은 앞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저희가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김하성 선수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